전광판 82분.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계 최강 브라질이 한국의 한 선수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코어는 2대3 하지만 세상은 그 경기를 승리라 불렀습니다. 그 중심에는 단 한 사람 손흥민이 있었습니다. 137번째 경기, 그는 2골을 넣었고 수천만 명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패배의 순간에도 그는 웃었고 동료를 일으켰습니다. 브라질 선수들은 경기가 끝난 뒤 그에게 다가와 존경이라고 속삭였습니다. 그 한마디는 결과보다 무거웠습니다. 서울의 밤하늘 아래 사람들은 울었습니다. TV 화면 앞, 휴대폰 앞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졌지만 이긴 경기였다. 그리고 그날 밤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차범근 수고했다, 아들아. 진짜 축구는 이런 거야. 그날 전설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서울 상암동 2025년 10월의 어느 오후였다. 회견장 문이 열리는 순간 공기가 달라졌다. 플래시가 터졌다. 100개가 넘는 카메라 셔터 소리가 한꺼번에 울려 퍼졌다. 수십 개의 카메라가 동시에 한 사람을 향했다. 검은색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한 남자. 어깨는 펴져 있었고 걸음걸이는 흔들림이 없었다. 대한민국의 주장 손흥민이었다. 그는 단정한 수트 차림으로 회견장 단상에 올랐다. 조명이 그를 비추는 순간 기자들이 일제히 숨을 죽였다. 30대 중반의 나이, 그러나 그 눈빛엔 소년 같은 순수함과 노장의 무게가 공존했다. 눈빛은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전장의 전사처럼 불이 타고 있었다. 그날의 주제는 단 하나였다. 브라질전. 벽면의 전광판에는 두 나라 국기가 나란히 걸렸다. 태극기와 브라질 국기. 그 사이에 적힌 글자 평가전 D-3. 기자석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한국 기자들뿐 아니라 브라질, 영국, 독일에서 온 해외 언론도 자리를 메웠다. 세계 랭킹 1위 축구왕국 브라질이 한국을 상대로 공식 평가전을 치른다. 이건 단순한 경기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었다. 어떤 이는 속삭였다. 브라질이 왜 한국과? 옆 기자가 답했다. 그만큼 인정한다는 거지. 세계가 보는 자리, 한국 축구의 자존심이 걸린 순간이었다. 그때 뒷줄에서 한 브라질 기자가 손을 들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성. 선글라스를 머리에 올리고 살짝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일부러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손 선수, 브라질을 상대로 이길 자신이 있습니까? 포르투갈어가 아닌 영어였다. 전 세계가 알아듣게 하려는 의도였다. 짧은 영어 문장이었지만 그 안엔 도발이 섞여 있었다. 통역이 한국어로 옮기는 순간까지 아무도 소리내지 않았다. 회견장은 일순 정적에 잠겼다. 기자들의 펜이 멈췄다. 카메라맨들이 줌을 당겼다. 통역이 말을 옮기는 순간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손흥민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바라볼 뿐이었다. 3초, 5초, 7초. 손흥민의 미간이 살짝 움직였다. 화도 당황도 아닌 생각하는 사람의 표정이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마이크 앞으로 몸을 숙였다. 회견장 전체가 그의 입술을 주시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다. 자신보다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죠. 브라질도 사람이고 우리도 사람입니다. 그 순간 공기가 바뀌었다. 몇몇 기자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어떤 이는 노트에 밑줄을 그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엔 흔들림이 없었다. 마치 오래된 나무처럼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함이 있었다. 그 말에는 교만도 두려움도 없었다. 상대를 존중하되 결코 기죽지 않는 리더의 품격이 있었다. 어느 노기자가 작게 중얼거렸다. 적의 주장이지. 그 한 문장에 회견장 전체가 조용해졌다. 브라질 기자는 더 이상 웃지 않았다. 젊은 기자들은 의미를 몰랐지만 나이든 기자들은 알았다. 저건 믿음의 언어라는 걸. 그가 웃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억지로 만든 미소가 아니었다. 그 미소는 허세가 아닌 세월이 만든 미소였다. 함부르크의 추운 겨울, 레버쿠젠의 부진, 토트넘에서의 영광. 수백 번의 경기, 수천 번의 훈련. 수많은 패배와 부상, 좌절을 견디며 쌓은 신뢰의 미소. 그 미소 하나에 브라질 기자들의 표정이 달라졌다. 처음의 여유는 사라지고 진지함이 자리 잡았다. 이 선수 보통이 아니군. 그들의 눈빛 속에서 경계심과 존중이 교차했다. 회견이 끝나고 복도를 걷던 한 한국 기자가 동료에게 말했다. 오늘 손흥민 진짜 멋있더라. 그러게. 저런 게 리더지. 그날 저녁 손흥민은 가장 마지막까지 훈련장을 지켰다. 해가 지고 조명등이 켜졌다. 다른 선수들은 이미 숙소로 돌아갔다. 조명 아래 그의 등번호 7번이 붉게 빛났다. 유니폼은 땀에 젖어 몸에 달라붙었다. 땀이 흘러내렸지만 그는 쉬지 않았다. 공 하나, 패스 하나에도 의미를 담았다. 20대 초반의 어린 선수가 그 옆에서 숨을 헐떡이며 물었다. 형, 이제 그만 들어가시죠. 두려워도 괜찮아. 중요한 건 그 앞에서 어떻게 서 있느냐야. 그는 조용히 후배에게 그렇게 말했다. 후배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공을 향해 달렸다. 그 말은 곧 팀 전체의 마음이 되었다. 밤 11시 숙소 창밖엔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다. 하늘엔 별이 보이지 않았지만 도시의 불빛이 별처럼 빛났다. 손흥민은 침대에 앉아 과거를 떠올렸다. 스마트폰 화면 속 오래된 사진들. 어린 시절 춘천에서 공을 차던 모습. 함부르크의 외로움, 레버쿠젠의 부진, 토트넘의 영광 그 모든 시간들이 한 줄로 이어져 있었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다. 오늘이 아니라 내일이 역사가 되는 날이길. 그 말은 방 안공기 속으로 스며들었다. 아무도 듣지 못했지만 하늘은 들었다. 그리고 다음 날 경기장으로 향하는 버스 안. 창밖으론 서울 거리가 스쳐 지나갔다. 태극기를 든 시민들, 손흥민 파이팅! 외치는 아이들. 선수들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누군가는 이어폰을 끼고 누군가는 눈을 감았다. 긴장이 버스 안을 가득 채웠다. 손흥민은 그 침묵 속에서 입을 열었다. 오늘 우리가 역사 속 한 줄이 되자. 그 말에 선수들이 고개를 들었다. 한 명, 두 명, 세 명. 모두가 그를 바라봤다. 누군가는 눈시울을 붉혔다. 막내 선수는 주먹을 쥐었다. 베테랑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짧은 한마디가 팀 전체의 심장을 뛰게 했다. 버스는 계속 달렸지만 그 안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 순간 브라질전은 단순한 축구 경기가 아니었다. 그건 한 나라의 신뢰와 자존심이 걸린 싸움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엔 언제나처럼 손흥민이 있었다. 경기 시작 30분 전. 시계를 보니 오후 7시 30분이었다. 이제 곧 모든 것이 시작된다. 라커룸 문이 닫히는 순간 바깥의 함성이 멀어졌다. 두꺼운 철문이 쿵 하고 닫혔다. 그 소리와 함께 세상이 차단되었다. 서울 월드컵 경기장은 이미 6만 관중으로 가득했지만 그 안쪽 붉은 유니폼의 공간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마치 전쟁을 앞둔 병사들의 막사처럼 공기마저 긴장에 젖어 있었다. 창문 너머로 희미하게 들리는 대한민국 함성. 그러나 이 방 안은 다른 세계였다. 누군가는 축구화 끈을 다시 묶었고 누군가는 테이핑을 몇 번이고 확인했다. 한 선수는 무릎 보호대를 만지작거렸다. 또 다른 선수는 손목을 돌리며 감각을 확인했다. 말은 없었다. 입을 여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대신 들려오는 건 심장의 박동 소리뿐이었다. 똑똑똑 벽시계의 초침이 마치 경기장 전체를 조율하는 듯했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처럼 느껴졌다. 손흥민은 벤치 끝에 앉아 있었다. 다른 선수들과 조금 떨어진 자리. 그는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있었다. 두 손을 모은 채 고개를 숙였다.
기도였을까? 아니면 다짐이었을까? 그의 이마엔 작은 땀방울이 맺혀 있었다. 아직 경기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벌써 땀이 났다. 완장은 여전히 왼팔에 단단히 감겨 있었다. 빨간색과 흰색의 완장. 거기에 새겨진 시자. 무게는 몇 그램 되지 않지만 그가 느끼는 책임은 한 나라의 무게였다. 그가 천천히 일어섰다. 의자에서 몸을 일으키는 소리가 조용히 울렸다. 조용히, 아무 말 없이. 그는 한 명씩 동료들의 어깨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한 걸음, 두 걸음. 그는 첫 번째 선수에게 다가갔다. 괜찮아. 입으로는 말하지 않았지만 손끝이 대신 말했다. 막내 선수에게는 조금 더 오래 손을 얹었다. 긴장돼도 괜찮아. 형이 있잖아. 중견 선수에게는 눈빛으로 교감했다. 오늘은 내가 중심이야. 베테랑에게는 짧은 고개 끄덕임으로 말했다. 끝까지 함께 갑시다. 그는 말보다 행동으로 팀을 움직이는 리더였다. 그 침묵이 오히려 모든 걸 말했다. 한 바퀴를 돌고 나자 라커룸의 공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잠시 후 손흥민이 고개를 들었다. 너무 긴장하지 마. 조용한 목소리가 공기 속으로 흩어졌다. 누가 시킨 것도 준비한 대사도 아니었다. 그의 말은 진심이었다. 그 한마디가 라커룸 구석구석에 스며들었다. 얼어붙은 공기가 녹기 시작했다. 그는 한 어린 선수를 바라봤다. 구석자리에 웅크리고 앉아있던 선수. 20살. 브라질전이 첫 A매치인 20대 초반의 막내였다. 그는 손을 떨며 신발끈을 만지작거렸다. 손흥민이 다가와 그의 턱을 들어 올렸다. 눈을 들어. 우린 준비됐어.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신뢰와 용기가 담겨 있었다. 막내 선수의 떨리던 눈이 조금씩 안정을 찾기 시작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선수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누군가는 주먹을 쥐었고 누군가는 깊게 숨을 내쉬었다. 그래, 우린 준비됐어. 그들이 하나로 호흡하기 시작했다. 30분 전의 침묵이 이제는 결의로 바뀌었다. 그때 벤투 감독이 손흥민을 바라봤다. 전술판을 내려놓고 잠시 눈을 감았다. 저런 주장은 흔치 않다. 감독은 코치에게 낮게 속삭였다. 기술은 가르칠 수 있어도 마음은 가르칠 수 없지. 코치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모두가 느꼈다. 이 팀은 한 사람의 리더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었음을. 호루라기 소리가 울렸다. 피의 복도에서 심판의 신호가 들려왔다. 자, 이제 나갈 시간이다. 선수들이 일어섰다. 하나둘씩 자리에서 일어나 줄을 맞췄다. 손흥민이 문 쪽으로 걸어 나섰다. 그의 등번호 7번이 조명 아래에서 붉게 빛났다. 문이 열리고 터널이 나타났다. 밖에서는 함성이 폭풍처럼 들려왔다. 대한민국, 대한민국. 그 함성이 터널을 타고 밀려 들어왔다. 그는 잠시 걸음을 멈추었다. 터널 입구에서 딱 멈춰 섰다. 그리고 뒤돌아 동료들을 바라봤다. 미소 한 번, 고개 끄덕임 한 번. 그게 전부였다. 그 작은 신호 하나로 모든 이들이 고개를 들었다. 이제 두려움은 없었다. 우린 준비됐다. 그리고 함께다. 그 말이 끝나자 선수들은 터널을 지나 빛 속으로 나아갔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6만 명의 환호가 하늘을 울렸다. 손흥민은 맨 앞에서 입을 다물었다. 그의 침묵은 외침보다 강했다. 그날 밤 한국의 주장 손흥민은 말로 이끄는 리더가 아닌 묵묵히 믿게 만드는 리더였다. 전반 28분. 전광판의 숫자가 바뀌었다. 28분. 벌써 30분 가까이 흘렀다. 공기가 달아올랐다. 경기장 전체가 열기로 가득했다. 6만 명의 숨소리, 함성, 박수가 하나로 뒤섞였다. 브라질의 유려한 패스, 네이마르의 예술 같은 드리블이 한국 진영을 휘젓고 있었다. 공이 마치 실에 매달린 듯 브라질 선수들의 발끝에서 춤을 췄다. 좌, 우, 뒤, 앞. 막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그때마다 붉은 유니폼들이 몸을 던졌다. 한 선수가 슬라이딩 태클로 공을 쳐냈다. 또 다른 선수가 몸으로 막아섰다. 공을 향해, 나라를 향해. 한국이 잘 버티고 있습니다. 해설자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손흥민은 알았다. 혼자 벤치 앞에서 물을 마시며 필드를 주시하던 그는 고개를 저었다. 버티는 것만으로는 역사를 바꿀 수 없다는 걸. 수비만으로는 승리할 수 없다. 골을 넣어야 한다. 이제는 찌를 차례였다. 단 한 번, 오직 한 번의 틈만 있어도 좋았다. 그리고 그 순간은 정말로 예고 없이 찾아왔다. 그 기회는 정말로 찰나에 찾아왔다. 브라질 수비수가 백패스를 시도하는 순간 잔디에 발이 걸렸다. 미끄러운 잔디. 밤이슬이 맺힌 필드. 공이 30cm 짧게 굴렀다. 0.3초. 그 찰나의 틈. 세상이 느려졌다. 관중들의 함성도 바람도 멈춘 것처럼 그 순간 손흥민의 몸이 반응했다. 마치 그 실수를 이미 예견이라도 한 듯 그는 폭발하듯 달려나갔다. 0번에서 100까지 단 2초. 토트넘에서 혹은 함부르크의 새벽 훈련장에서 수천 번 반복했던 그 움직임. 기회는 오는 게 아니라 있는 거야. 그의 본능이 그렇게 외치고 있었다. 공이 발끝에 닿는 순간 브라질 수비수의 절규 같은 발소리가 뒤에서 쫓아왔다. 막아. 포르투갈어로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골키퍼가 튀어나왔다. 둘 사이의 간격은 단 5m. 1초도 안 되는 시간. 그러나 손흥민에게 그 1초는 영원처럼 느려졌다. 그는 숨을 고르고 오른발을 내질렀다. 공이 휘며 골키퍼의 손끝을 스쳤다. 그리고 골대 왼쪽 구석 그물이 터졌다. 0.1초의 정적. 세상이 멈췄다. 그리고 세상이 터졌다. GOAL SONHEUNG-MIN 골. 손흥민. 해설자의 외침이 전국을 울렸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감정이 폭발했다. 치킨집에서, 편의점에서, 군부대 TV에서도, 요양원에서도 모두가 동시에 일어났다. 우와! 들어갔다. 손흥민. 손흥민의 이름이 대한민국 전체에 울려 퍼졌다. 손흥민이다. 누군가는 울었고 누군가는 웃었다. 그 순간 이 나라는 하나였다. 상암 경기장이 흔들렸다. 6만 관중이 동시에 포효했다. 그 함성은 단순한 응원이 아니었다. 그건 이 나라가 걸어온 시간, 수십 년간 쌓아온 축구의 눈물과 한의 폭발이었다. 관중석의 노인들이 태극기를 흔들었다. 70대 할아버지가 손자를 안고 울었다. 그 옆에서 아이들이 소리쳤다. 할아버지, 이겼어요? 아니야, 아직 멀었어. 하지만 봐라. 저게 손흥민이야. 진짜 선수라는 게 어떤 건지 보여주는 거야. 그 말에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한 세대의 영웅이 또다시 탄생하고 있었다. 대한민국, 손흥민. 대한민국, 손흥민. 그 함성은 리듬이 되었고 리듬은 심장이 되었다. 브라질 선수들조차 잠시 멈춰섰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지금 자신들이 싸우고 있는 상대는 한 팀이 아니라 한 나라 전체라는 것을. 그때 손흥민은 세리머니를 멈췄다. 달려오던 발걸음을 멈추고 그 자리에 섰다. 동료들이 달려오자 그는 손을 내저었다. 잠깐만. 그리고 혼자 걸었다. 하늘을 향해. 그의 얼굴에는 환희가 아닌 묵직한 평정이 깃들어 있었다. 관중들이 숨을 죽였다. 왜 안 기뻐하지? 모두가 궁금해했다. 그는 천천히 오른손을 가슴에 얹었다. 심장이 뛰는 자리.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주 작게 입술을 움직였다. 카메라가 그의 얼굴을 비췄다. 줌이 당겨졌다. 전국의 TV에 그 얼굴이 클로즈업 되었다. 화면 속 그의 입모양은 이렇게 말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차범근 선배님. 순간 대한민국의 시간축이 연결됐다. 1970년대의 전설에서
2020년대의 아들에게로, 차범근에서 손흥민으로 그 계보가 이어지는 순간이었다. 해설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단순한 골이 아닙니다. 한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바통을 넘긴 순간입니다. 관중석 한편에서 한 노인이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다. 그는 오랜 세월 축구를 사랑한 사람, 아들을 군대에 보내며 손흥민처럼 되라고 말하던 아버지였다. 그가 중얼거렸다. 그래, 저게 우리 축구지 진심이 있는 축구. 그 말은 함성에 묻혔지만 그 마음은 상암의 밤하늘 어딘가에 남아 있었다. 후반 10분. 전광판의 숫자가 55분을 가리켰다. 휴식 시간이 끝나고 후반 10분이 흘렀다. 경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전반전의 브라질이 아니었다. 뭔가 달랐다. 마치 잠자던 맹수가 눈을 뜬 듯 브라질은 본래의 얼굴을 드러냈다. 패스 속도가 빨라졌고 움직임이 날카로워졌다. 네이마르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이제 장난이 아니었다. 진짜 브라질이 깨어났다. 첫 번째 골은 후반 8분이었다. 브라질의 중앙 돌파가 시작되었다. 한국 수비진이 흔들렸다. 네이마르가 측면을 파고들며 공을 올렸다. 공이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올랐다. 한국 골대를 향해 마치 유도탄처럼 정확했다. 한국 수비수가 몸을 던졌지만 단 5cm가 모자랐다. 손끝이 공을 스쳤지만 그게 전부였다. 그 OCM가 운명을 갈랐다. 공이 머리 위를 스치며 브라질 선수의 이마에 맞았다. 헤딩. 골대 안으로 정확히 들어갔다. 1대1. 동점. 그 순간 경기장은 조용해졌다. 아까까지의 함성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마치 누군가 음소거 버튼을 누른 것처럼. 관중석에선 함성 대신 한숨이 흘렀다. 애휴 곳곳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괜찮았다. 아직은 괜찮았다. 동점이다. 이길 수 있다. 노인 한 분이 손자에게 말했다. 괜찮아. 아직 시간 많아. 누구도 무너지지 않았다. 그런데 단 2분 뒤. 시간은 잔인했다. 너무나 빨랐다. 숨 돌릴 틈도 주지 않았다. 브라질은 다시 공격을 시작했다. 킥오프와 동시에 공이 흐르기 시작했고 한국 수비진이 미처 자리를 잡기도 전에 하피냐가 공간을 파고들었다. 왼쪽 측면. 빈 공간이 보였다. 딱 3m 치명적인 빈틈. 네이마르의 감각적인 패스, 한 박자 빠른 침투, 그리고 오른발 슛. 골망이 또다시 흔들렸다. 2분 만에 역전. 전광판 한국 1대2 브라질. 상암 경기장은 순간 숨을 멈췄다. 곳곳에서 실망의 탄식이 새어나왔다. 어떤 이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TV 앞의 사람들도 리모컨을 내려놓았다. 그래도 잘했다. 그 말 속에는 위로와 체념이 함께 섞여 있었다. 역시 브라질은 다르구나. 그 생각이 마음 깊은 곳을 무겁게 짓눌렀다. 세계 최강은 역시 달랐다. 필드 위 선수들도 마찬가지였다. 표정이 굳어 있었다. 어깨가 축 처졌다. 패스가 짧아지고 움직임이 둔해졌다. 우리가 앞서고 있었는데 불과 몇 분 전의 자신감이 사라졌다. 그때부터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의 싸움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다. 벤치에서 코치들이 소리쳤다. 집중해. 아직 끝나지 않았어. 하지만 그 외침은 관중석의 한숨소리에 묻혀버렸다. 벤투 감독은 전술판을 들여다봤다. 교체를 고민했지만 누굴 바꿔야 할지 떠오르지 않았다. 이미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그때 필드 한가운데서 한 선수가 움직였다. 손흥민이었다. 그는 달리고 있었다. 숨이 거칠었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다. 유니폼은 완전히 땀에 젖어 무거웠다. 다리는 천근만근이었다. 70분을 뛴 달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불타고 있었다. 그는 벤치를 향해 외쳤다. 고개 숙이지 마.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 외침은
마이크 없이도 경기장 전체를 울렸다. 목소리가 갈라졌지만 힘이 있었다. 동료들이 고개를 들었다. 브라질 선수들조차 그 소리에 놀라 멈칫했다. 손흥민은 다시 외쳤다. 아직 30분 남았어. 우리는 할 수 있어. 그 한마디가 꺼져가던 불을 되살렸다. 관중석이 다시 일어섰다. 한 남성이 외쳤다. 그래,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 외침은 파도처럼 번졌다. 6만 명이 일어나 태극기를 흔들었다. 대한민국, 대한민국. 다시 함성이 터졌다. 눈물이 맺힌 채로 그들은 다시 대한민국을 외쳤다. 그 순간 손흥민의 눈빛이 변했다. 절박함이 아니라 평정, 분노가 아니라 믿음. 그 눈빛은 과거의 기억을 품고 있었다. 러시아 월드컵 독일전. 그는 끝까지 뛰었다. 모두가 포기한 순간에도 그는 달렸다. 그리고 추가 시간에 결승골을 넣었다. 그날 전 세계가 놀랐다. 그때의 손흥민이 지금 이 필드 위에 있었다. 넘어진다고 패배가 아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의 몸이 말하고 있었다. 그의 눈빛이 증명하고 있었다. 한국 선수들이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고개를 들고 어깨를 펴고 다시 서로를 향해 외쳤다. 가자. 그들의 눈이 다시 살아났다. 피곤했지만 포기는 없었다. 그 순간 브라질 선수들이 느꼈다. 이 팀, 그냥 한국이 아니야. 그건 한 나라 전체가 함께 뛰는 듯한 강렬한 에너지였다. 손흥민은 가장 앞에서 누구보다 빨리 뛰었다. 그리고 그를 따라 10명의 동료가 다시 일어섰다. 그들의 눈빛이 하나로 모였다. 경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니,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후반 38분. 전광판 8200. 시간이 너무 빨리 흐른다. 남은 시간은 고작 8분. 기적을 만들기엔 너무 짧은 시간. 시간은 잔인했다. 손흥민의 외침 이후 선수들은 모든 걸 걸고 뛰었지만 브라질의 수비는 마치 벽처럼 단단했다. 공이 닿기만 하면 차단당했고 패스를 이어가도 끝에는 막혔다. 브라질은 역시 브라질이었다. 세계 최강의 수비 조직력. 분침이 움직일 때마다 희망이 조금씩 줄어드는 기분이었다. 관중석에서도 초조한 목소리가 번졌다. 시간이 없어. 제발 한 번만. 어떤 이는 두 손을 모아 기도했다. 어떤 이는 태극기를 꽉 쥐었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제 기적이 필요하다는 걸. 그리고 그 기적의 순간이 찾아왔다. 페널티 박스 바로 앞. 한국의 공격. 손흥민이 돌파를 시도했다. 브라질 수비수가 달려들었다. 브라질 수비수가 파울을 범했다. 손흥민의 유니폼을 잡아당겼다. 그 순간이 슬로우 모션처럼 느려졌다. 심판의 휘슬이 울렸다. 프리킥. 거리 25m. 공이 잔디 위에 놓였다. 손흥민이 천천히 다가갔다. 경기장이 술렁였다. 손흥민이 찬다.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6만 명이 동시에. 그는 숨을 고르며 조용히 뒤로 5걸음 물러섰다. 한 걸음, 2걸음, 3걸음, 4걸음, 5걸음. 정확히 5걸음. 언제나처럼. 그 사이 경기장은 정적에 잠겼다. 6만 명이 숨을 멈췄다. TV 앞에 수백만 명도 숨을 죽였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공 하나, 골대 하나, 그리고 손흥민. 모든 초점이 그에게 맞춰졌다. 그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10월의 서늘한 밤 공기가 폐를 채웠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했다. 할 수 있다. 아니, 해야 한다. 그의 오른발이 잔디 위를 스쳤다. 수천 번의 연습, 수백 번의 실전. 그 모든 기억이 그 발끝에 모였다. 토트넘 훈련장에서, 춘천 운동장에서, 함부르크 새벽에 그가 찬 모든 공들이 지금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 심판의 휘슬이 울렸다. 그 순간 세상이 느려졌다. 손흥민이 움직였다. 3걸음, 2걸음, 1걸음.
그리고 오른발을 휘둘렀다. 발등이 공의 오른쪽 아래를 스치며 정확한 스핀이 걸렸다. 그 터치감. 완벽했다. 그는 순간 알았다. 들어간다. 공이 떠올랐다. 벽이 뛰어올랐지만 공은 그들의 머리 위를 부드럽게 넘어갔다. 궤적은 아름다웠다. 포물선. 마치 그림을 그리듯 공은 하늘을 가로질렀다. 정점에서 잠시 멈춘 듯 하더니 공은 급격히 떨어졌다. 골키퍼가 몸을 던졌다. 손끝이 닿았다. 그러나 너무 약했다. 공은 그의 손끝을 스치며 골대 왼쪽 상단 모서리로 빨려 들어갔다. 그물망이 흔들렸다. 0.1초의 침묵. 그리고 세상이 터졌다. GOAL SONHEUNG-MIN 골. 손흥민. 해설자의 외침이 폭풍처럼 터져나왔다. 그 목소리는 이미 울음 섞인 환호였다. 목이 쉬도록 외쳤다. 믿을 수 없습니다. 손흥민. 브라질의 벽을 넘었습니다. 불가능을 깼습니다. 상암 경기장이 흔들렸다. 6만 명의 함성, 수백만의 환호가 한 목소리가 되어 울려 퍼졌다. 건물이 흔들리는 것 같았다. 대지가 진동했다. TV 앞의 사람들도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손흥민이다. 누군가는 울었다. 누군가는 두 손을 하늘로 들어 올렸다. 대한민국, 이 브라질이. 전광판의 숫자가 바뀌는 순간 누군가의 입에서 낮은 탄성이 흘렀다. 우리가 해냈다.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말해줬다. 이건 단순한 동점이 아니었다. 포기하지 않는 정신의 복귀 선언이었다. 카메라는 손흥민을 비췄다. 그는 코너 쪽으로 달려가며 두 팔을 하늘로 벌렸다. 독수리가 날개를 펼치듯 그의 뒤로 동료들이 따라 달렸다. 그의 얼굴엔 환희보다 눈물이 먼저 고였다. 땀과 눈물이 뒤섞여 흘러내렸다. 그리고 그는 외쳤다. 우린 할 수 있다. 그 5글자가 경기장을 울렸다. 그 말은 단순한 외침이 아니었다. 스스로를 향한 다짐, 동료를 향한 약속, 그리고 국민에게 전하는 믿음이었다. 동료들이 그를 껴안았다. 누군가는 울고 누군가는 웃었다. 11명이 하나로 뭉쳤다. 붉은 유니폼들이 한 덩어리가 되었다. 벤투 감독은 벤치 앞에서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의 입가엔 미소가 번졌다. 이게 리더다. 그가 중얼거렸다. 코치들도 눈물을 닦았다. 이것이 축구였다. 이것이 스포츠였다. 관중석에선 한 할아버지가 손주를 꼭 껴안았다. 70대 노인. 평생 축구를 사랑했던 분. 1970년대 차범근을 보며 자랐던 세대. 맞지? 저게 손흥민이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게 그게 진짜 강한 거야. 아이의 눈엔 눈물이 맺혔다. 그 눈물이 다음 세대의 희망이 되었다. 그날 밤 서울의 하늘 위로 함성이 메아리쳤다. 대한민국, 손흥민. 그 함성은 단순한 응원이 아니었다. 이 나라가 하나로 뛴다는 증거였다. 브라질 선수들은 고개를 숙였다. 네이마르조차 손흥민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존경의 표시였다. 그들도 알았다. 오늘 상대는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추가 시간 3분. 전광판엔 2대2. 숫자는 변하지 않았지만 시간은 계속 흘렀다. 90분이 지났고 이제 추가 시간. 시간은 느리게 흘러가지만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6만 관중의 함성이 뒤섞여 웅웅거리는 가운데 손흥민은 여전히 달리고 있었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93분을 뛴 다리. 이미 한계를 넘어섰다. 땀에 젖은 유니폼은 무거웠고 다리는 더 이상 말을 듣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이 경기, 이 순간은 단 한 번뿐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대한민국. 응원가가 다시 커졌다. 그 함성은 더 이상 단순한 구호가 아니었다. 지쳐가는 선수들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마지막 박동이었다. 그때 브라질이 빠르게 역습을 시작했다.
중앙에서 공을 가로챈 순간 브라질의 눈빛이 달라졌다. 네이마르의 패스가 측면을 가르고 하피냐가 쇄도했다. 왼쪽 측면. 빈 공간이 보였다. 한국 수비수들이 지쳐 있었다. 수비수들이 달려들었지만 그들의 속도를 따라잡기엔 역부족이었다. 순식간에 중앙으로 전환, 슈팅 각도가 열렸다. 하피냐가 강하게 찼다. 공이 골키퍼 손끝을 스치며 골문으로 들어갔다. 그물이 흔들렸다. 2대3. 시간은 추가 시간 2분 48초였다. 역전. 다시 브라질이 앞섰다. 불과 12초 만에. 경기장은 정적에 휩싸였다. 곳곳에서 짧은 탄식만이 공기중을 가르며 퍼졌다. 마치 누군가 소리를 꺼버린 듯했다. 손흥민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두 손이 잔디를 움켜쥐었다. 입술이 떨렸고 어깨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잔디 위로 떨어지는 땀방울인지 눈물인지 구분되지 않았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숨죽인 중얼거림. 그러나 그 말은 공기 속으로 흩어져 사라졌다. 피의 긴 휘슬이 울렸다. 경기 종료. 대한민국 2, 브라질 3. 패배였다. 하지만 누구도 야유하지 않았다. 누구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오히려 관중석에서는 박수가 터졌다. 잔인한 현실 앞에서도 진심이 담긴 박수였다. 잘 싸웠다. 멋졌어, 손흥민. 대한민국 최고야. 한 할머니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박수를 쳤다. 그 옆에 젊은이도 아이도 함께 박수를 쳤다. 브라질 선수들은 서로를 끌어안고 환호했지만 곧 그들의 시선이 한국 선수들에게 향했다. 잔디 위에 쓰러져 있던 이들에게 브라질 선수들의 표정은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승리의 미소 대신 존경의 눈빛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알았다. 오늘의 경기가 얼마나 치열했고 그 상대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손흥민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손으로 눈가를 훔치고 주저앉은 동료의 손을 잡아 일으켰다. 고생했어. 다들 끝까지 잘 싸웠어. 그는 한 명을 안았다. 울고 있는 후배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다. 울지 마. 우리는 해냈어. 정말 잘했어.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따뜻했다. 그때 브라질 진영에서 한 선수가 걸어왔다. 네이마르였다. 승리의 여유 대신 묵직한 표정으로 다가왔다. 그는 손흥민 앞에 섰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90분 동안 서로를 밀어붙였던 시간들이 그 눈빛 하나에 담겨 있었다. 네이마르는 아무 말 없이 손흥민을 안았다. 등을 두드리며 낮게 말했다. 넌 정말 위험한 선수야, 친구. 그 말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다. 경고이자 인정, 그리고 존경의 표현이었다. 그는 손흥민의 플레이뿐 아니라 그의 정신력을 느꼈다. 넘어져도 일어나고 밀려도 다시 뛰는 그 끈질김. 세계 최강 브라질조차 두려워할 정도의 정신이었다. 하피냐, 카세미로, 알리송도 다가와 손을 내밀었다. 최고의 경기. 존경. 그 짧은 말들이 모든 걸 대신했다. 언어가 달라도 축구는 이미 서로를 이해하게 만드는 언어였다. 손흥민은 미소를 지었다. 패배자의 미소가 아니라 자랑스러운 미소였다. 그는 기자석을 향해 걸었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오늘은 졌지만 우린 한국 축구를 보여줬어요. 그 한마디에 경기장이 다시 울려 퍼졌다. 조용히 흐르던 박수가 점점 커지고 마침내 6만 명이 동시에 일어나 기립박수를 쳤다. 이길 때보다 더 뜨거운 박수였다. 손흥민은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그의 어깨는 여전히 무거웠지만 그 미소는 빛났다. 브라질이 웃고 한국이 울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날 밤 상암 하늘 아래서 진짜 승자는 패배한 팀이었다. 결과보다 큰 감동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관중석을 떠나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아쉬움과 함께 자부심이 섞여 있었다. 우리가 2골이나 넣었어.
브라질 상대로 말이야. 그들은 웃으며 집으로 향했다. 경기 후 새벽의 상암은 조용했다. 관중석의 불빛이 하나둘 꺼지고 텅 빈 경기장에선 잔디 냄새만 남았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 사람들은 하나둘 경기장을 떠났다. 그러나 그 감동은 가슴에 남아 있었다. 샤워를 마친 손흥민은 젖은 머리로 기자회견장 문을 밀고 들어섰다. 하얀 조명이 그의 피곤한 얼굴을 비췄다. 완장은 벗었지만 그 어깨엔 여전히 팀 전체의 무게가 얹혀 있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연속으로 터졌다. 수십 개의 플래시가 동시에 그를 비췄다. 눈이 부셨지만 그는 눈을 감지 않았다. 그는 의자에 앉아 마이크를 잡았다. 숨을 한번 고르고 고개를 들어 기자들을 바라봤다. 눈빛은 담담했지만 그 안엔 지워지지 않는 감정의 파도가 일렁였다. 사회자의 말이 들렸다. 질문 받겠습니다. 수십 개의 손이 올라갔다. 사회자가 한 사람을 지목했다. 지목된 건 나이 지긋한 남성 기자였다. 60대쯤 되어 보이는 분. 30년 넘게 축구를 취재해온 베테랑. 그는 안경을 고쳤으며 일어나 조용히 말했다. 손흥민 선수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짧게, 그러나 묵직하게 물었다. 오늘의 두 골, 어떤 의미인가요? 회견장이 정적에 잠겼다. 기자들이 펜을 들었고 카메라가 그 얼굴을 클로즈업했다. 손흥민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입을 열려다 다시 닫았다. 10초의 침묵. 마이크 앞에 놓인 그의 손이 살짝 떨렸다. 그는 종이컵을 들어 물을 한 모금 삼켰다. 심호흡을 한 번, 두 번. 그러나 목소리는 쉽게 나오지 않았다. 눈가가 붉어졌다. 그는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봤다. 떨어지려는 눈물을 억누르려는 듯 입술을 깨물었다. 그의 턱이 미세하게 떨렸다. 기자들도 숨을 죽였다. 누군가의 셔터 소리가 멈췄다. 회견장 전체가 그를 기다렸다. 아무도 재촉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결과보다 우리 팀이 자랑스럽습니다. 떨리는 목소리. 그러나 단단한 울림. 이 경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지만 동시에 가장 행복한 경기였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회견장은 숨조차 멈춘 듯 고요했다. 패배한 날이 가장 행복했다니 아이러니 같았지만 그의 눈에는 거짓이 없었다. 그는 동료들을 떠올리며 말을 이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누구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게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몇몇 기자들이 펜을 내려놓았다. 기사를 쓰는 것보다 그 말을 마음에 새기는 게 더 중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노년의 기자 한 명은 안경을 벗어 눈가를 닦았다. 20년 만에 이런 회견은 처음이야. 그가 중얼거렸다. 손흥민은 고개를 숙였다. 90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이 경기를 지켜봐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눈물이 뺨을 타고 떨어졌다. 이번엔 닦지 않았다. 참지 않았다. 최선을 다한 사람은 울 자격이 있었다. 그는 다시 고개를 들고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봤다. 그 시선은 기자들을 넘어 TV 화면 속 어딘가를 향하고 있었다. 축구를 꿈꾸는 아이들, 삶의 무게에 지쳐있던 청년들, 그리고 먼 곳에서 그를 응원하던 사람들에게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 브라질도 울릴 수 있습니다. 그 한 문장이 떨어지는 순간 회견장은 다시 정적에 잠겼다. 그리고 잠시 후 박수 소리가 터졌다. 처음엔 한두 명, 곧이어 모두가 일어섰다. 기자회견장에서 기자들이 기립박수를 치는 일은 흔치 않았다. 그러나 그날 아무도 멈추지 않았다. 짝짝짝 박수 소리가 회견장을 가득 채웠다. 어떤 기자는 눈물을 닦으며 박수를 쳤다. 그 문장은 곧 해시태그가 되었다.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 브라질도 울릴 수 있다.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퍼져갔다. 축구를 하는 학생들은 그 말을 노트에 적었고 직장인들은 그 문장을 배경화면에 걸었다.
삶의 끝에 선 어르신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포기하지 않으면 돼. 손흥민은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남겼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퇴장했다.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박수는 멈추지 않았다. 복도에 나온 그는 벽에 잠시 기대어 섰다. 그리고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다. 그 순간 그는 더 이상 영웅이 아니었다. 그저 끝까지 버텨낸 한 사람, 한 인간이었다. 몇 분 후 그는 다시 고개를 들었다. 눈가를 닫고 동료들이 기다리는 라커룸으로 걸어갔다. 주장의 역할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다. 그의 발소리만이 조용히 울렸다. 그 발소리는 마치 북소리처럼 다음 경기를 향한 행진곡 같았다. 그날 밤 경기가 끝난 지 몇 시간이 지났지만 서울은 여전히 깨어 있었다. 자정이 넘었지만 도시는 잠들지 않았다. 불빛은 여전히 반짝이고 사람들은 여전히 이야기했다. 거실 불빛 아래 사람들은 다시 TV를 켰다. 하이라이트가 반복되고 해설자의 외침이 울렸다. 골. 손흥민. 그 소리에 사람들은 다시 울고 다시 웃었다. 패배했지만 이상하게도 모두의 가슴이 벅찼다. 서울의 밤하늘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뜨거운 에너지가 흐르고 있었다. SNS에는 글이 쏟아졌다. 오늘 진 건 상관없어요. 손흥민,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이게 진짜 축구입니다. 외국 팬들도 반응했다. 국경을 넘어 손흥민의 이름이 울려 퍼졌다. 한 브라질 팬이 썼다. 오늘 우리가 이겼지만 손흥민은 진정한 챔피언이다. 그 글에 수천 개의 좋아요가 달렸다. 곳곳의 창가에 태극기가 걸렸다. 베란다, 상점, 학교 앞. 붉은색과 파란색 불빛이 도시를 물들이며 반짝였다. 남산타워는 태극기 색으로 빛났고 한강의 다리들도 붉고 푸른 조명을 반짝였다. 패배의 날이었지만 서울은 마치 승리의 밤처럼 뜨거웠다. 그건 축제가 아니라 자존심이었다. 우린 해냈다. 는 국민의 마음이 켜놓은 불빛이었다. 거리엔 아직도 사람들이 남아 있었다. 광화문 광장, 홍대거리, 강남역. 젊은이들은 노래를 부르고 손에는 태극기를 흔들었다. 대한민국. 그 소리가 바람을 타고 도시를 덮었다. 창문을 열어 그 모습을 바라보던 할아버지가 말했다. 저게 바로 우리 젊은이들이지. 그 말에 옆에 있던 할머니가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도 참 자랑스럽네. 우리 손흥민이. 밤 11시 뉴스 속보가 터졌다. 포털의 메인엔 한 문장이 걸렸다. 손흥민, 브라질을 울렸다. 137번째 경기의 기적. 그 문장 아래엔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다. 울었습니다. 이게 진짜 자랑입니다. 한국 축구, 이제 세계가 알아봤네요. 한 중년 팬의 댓글이 눈에 띄었다. 차범근 때도 이랬습니다. 그때처럼 오늘도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대가 달라도 그 감정은 같았다. 눈물과 박수, 그리고 한 문장. 그는 졌지만 한국은 이겼다. 그 밤 숙소 10층. 손흥민은 창문을 열었다. 도시의 불빛이 하늘의 별처럼 반짝였다. 그는 잠시 창틀에 팔을 기대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이기고 싶었는데 작은 한숨이 흘렀다. 하지만 그 얼굴엔 후회보다 평온이 깃들어 있었다. 패배 속에서도 그는 이미 배웠고 성장했다. 이게 인생이지. 그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속삭였다.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다. 한 통의 메시지. 차범근.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손흥민의 눈이 커졌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전설에게서 온 메시지. 그는 천천히 메시지를 열었다. 차범근 수고했다, 아들아. 진짜 축구는 이런 거야.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엔 모든 게 담겨 있었다. 아버지의 말처럼, 선배의 말처럼. 손흥민은 화면을 오래 바라봤다. 진짜 축구.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이기기만 하는 축구가 아니라 사람을 울리고
세상을 움직이는 축구. 그게 오늘의 경기였다. 손흥민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라 감사였다. 그는 휴대폰을 손에 쥐고 답장을 썼다. 선배님, 전설은 계속됩니다. 짧지만 강한 문장. 그리고 전송 버튼을 눌렀다. 메시지 창에 전송 완료가 떴다. 손흥민은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다시 창문 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불빛 하나하나가 자신을 응원하는 듯 반짝였다. 그 불빛을 보며 그는 속삭였다. 다시 뛰겠습니다. 더 강해질 겁니다. 그는 천천히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다. 눈을 감으며 마지막으로 하늘을 그려봤다. 별빛이 흐르고 사람들의 함성이 멀리서 들려오는 듯했다. 오늘은 졌지만 언젠가는 이길 거야. 그렇게 스스로에게 약속하며 그는 조용히 잠에 들었다. 창밖으론 서울의 밤이 계속 빛나고 있었다. 그 불빛은 내일을 향한 희망이었고 다음 경기를 향한 응원이었다. 손흥민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그의 꿈속에서 다시 공이 골대로 날아들고 있었다. 그날 브라질은 경기에서 이겼지만 세상은 손흥민의 진심을 기억했다. 스코어보드는 2대3을 가리켰지만 그의 마음은 승자의 것이었다. 골보다 빛난 건 헌신이었고 결과보다 깊었던 건 신뢰였다. 그는 동료를 믿었고 팬을 믿었고 자신을 믿었다. 신뢰는 무너지기 쉽지만 회복엔 진심과 시간이 필요하다. 손흥민은 그 진심과 시간을 들여 세상을 다시 감동시켰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늘도 그를 기억한다. 패배 속에서도 빛난 한국의 주장 손흥민.